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주요 수석 인선에선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이 단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민정수석 인선을 두고 이례적으로 범여권에서 반발 기류가 적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정치부 한성원 기자와 뉴스더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사실 이제 반대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단행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광수 수석은 특수통 출신이라서 검찰개혁과 거리가 멀다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오히려 검찰 속사정에 환한 인물이라 실질적인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실무형 적임자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측근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학자 출신이던 조국 전 민정수석 사례가 거론됐습니다. 검찰 조직을 잘 모르는 인물이 검찰개혁 칼을 들었다가 되레 이 검찰 반발을 사서 개혁이 좌초됐던 과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서도 그랬지만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장악력을 높이겠다 이런 의지를 인사에서도 드러냈다 이런 해석입니다. 반대한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믿어달라 이렇게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단순한 참모진 인사를 넘어서 자신이 구상한 대로 국정을 끌고 가는 강한 리더십의 방점이 찍혔다 이런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민정수석 인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별다른 반응은 없었던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물망에 올랐다는 네.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죠. 예, 맞습니다. 바로 이승엽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이 변호사가 새로 지명될 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임 3명에 들어서 이 최종 검증 절차에 돌입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사건 그리고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 이 주요 사건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삼권 분립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이 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건데요. 야당 비판 지점 또 있습니다. 대통령실 민정라인 비서관 인선에도 이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전반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는 민정비서관으로, 법무비서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인 이장영 변호사,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은 전치형 변호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지난해 총선 당시에 대장동 5인방 변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은 사례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실 민정라인이 사설 변호인단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도 계파에 따라서 좀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당 개혁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환영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아직 대선 패배 수습도 안 끝났는데 또 다른 뇌관이 된다 이렇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 카드까지 언급한 거에 대해선 당시 논란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했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절차대로 했을 뿐 부당하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공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내에서는 대선 패배에 대한 수습 방안 그리고 향후 지도 체제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입장 차이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 교체 논란까지 더해지면 당이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당무감사를 놓고 특히 파열음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내용 수습이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